문법을 잘 안다고 해서 문제가 잘 풀리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문제를 잘 푼다고 해서 문법을 잘 아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문법 문제를 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요령 같은 것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령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이건 절대적인 법칙 같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저도 이 방식으로 웬만한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니까, 그런 자신이 있으니까 나누는 거겠지만은, 만약에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푸는 게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은 그 법칙이 맞냐 내 법칙이 맞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방식이고 요령인 것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문법을 열심히 공부했고 많이 알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문제만 풀면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요령을 같이 한번 나눠볼 수 있는 일종의 참고 자료로서 이번 시간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문제도 이런 식으로 풀어가긴 되겠지만,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문제를 푼다는 거, 문법 문제를 푼다는 게 대체 뭐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적절한가? 이것을 파악하고, 두 번째로는 그랬을 때 그게 문법적으로는 정확한 것이냐? 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인데, 우선 첫 번째로 가볍게 의미의 적절성을 따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결론적으로 문장을 해석을 해봐야 된다. 즉, 문법을 알기도 해야 되지만, 이게 전제예요. 문법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우선 문법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해서 그 밑줄 친 부분에 해석이 돼야 됩니다. 혹은 해석을 안 하고 푼다. 물론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풀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인 방식을 가정한다 했을 때 무조건 해석이 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강조드린 이유는 더 강조 안 할 건데 앞으로 그만큼 문제를 푼다는 거에서 여러 가지 능력이 복합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문장이 그 밑줄 친 부분이 들어가도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즉, 그 밑줄 친 부분을 그냥 여기 들어가도 해석에 문제가 없네 여기까지만 판단이 되는 것이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옳게 고쳐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 부차적인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고쳐서 들어갈 수 있는 정답이 한두 가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 부분은 학교 내신이나 교내 정기 시험에서 다뤄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제를 접근할 때는 이렇게 문제가 없느냐, 읽히도록 쓰였느냐, 이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거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막히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대체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출제 의도가 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아니, 하다못해 수학만 해도 이 문제가 나오면은 어느 단원인지 어느 개념을 써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게 대충 감이 오고 출제 의도가 어느 정도는 보이는데, 문법은 밑줄만 쳐져 있을 뿐인데 그러면 얘는 그게 없는 거냐? 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줄 친 걸 보면서 이게 어떤 의도를 내고 이 사람이 낸 건가를 대략 감을 잡고 가야 된다 하는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대체 그걸 내가 모르니까 지금 이 고생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제가 그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나는 문제를 풀 때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출제 포인트를 냈느냐를 파악할 때 크게 5가지로 봅니다. 첫째, 이 문장이 문장으로서 성립되느냐. 즉, 문장에 주어가 있고 혹은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연결성에 문제가 없고, 이 3가지를 본다는 겁니다. 자, 문장에서 주어랑 동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아마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건데, 연결성은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고 했을 때 주어 동사가 있는데, 여기 중간에 이어줄 때 접속사라든지 관계사라든지 의문사라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만약에 이거를 이제 분사 따위로 이제 바꿔서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고 그렇게 분사구문으로 만들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만약에 이거를 문장과 문장이 있는데 이걸 컴마로만 연결한다, 이런 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연결성이.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보면 된다. 또 무슨 포인트가 있냐 하면, 밑줄 친 부분이 동사냐,
또 그 다음에 품사 선택이냐, 대명사냐, 관계사냐 크게 형태로 구분할 수 있죠. 이거는 밑줄 친 단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이게 뭐 형용사, 부사, 접사, 전치사인지 대명사인지 관계사인지 이건 밑줄 친 걸 보면 알잖아요. 그쵸? 그거를 먼저 보고 간다는 겁니다. 그거를 먼저. 절대 복잡하게 하지 말고 동사, 품사, 대명사, 관계사, 동사, 품사, 대명사, 관계사 이렇게.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나야 뭐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머리에 있는 것이고, 뭐 외우면 이건 법칙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자기가 요령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드려요. 그런 자신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죠. 자, 여튼 그래서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동사가 밑줄 쳐져 있을 때 그럼 이거는 동사에서 뭘 물어보는 것이냐 라고 하면 여기서도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일치, 두 번째는 태, 세 번째는 시제, 조동사, 간호법, 네 번째는 대동사, 다섯 번째는 병렬구조. 이렇게 세부적인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이 수일치가 맞는지, 그러니까 즉 주어를 찾아보고 능동수동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럼 세 번째 시제에 문제가 없는지, 시제 쪽에 문제를 낸 건지, 네 번째로는 대동사 쪽을 낸 건지 병렬구조를 냈는지를 파악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각각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문법 지식들이 있겠죠. 그쵸? 태라면은 뭐 뒤에 수동태를 썼으면은 동사 뒷부분에는 목적어가 없다든지 라고 생각하면 이거 오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안 됩니다.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형식, 오형식 또 다른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지식들을 활용해서 이제 풀면 됩니다.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자, 그 다음에 동사 계열에서도 이제 준동사 쪽, 즉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쪽이 밑줄 쳐져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그때는 2가지 기준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의미상의 주어랑 목적어를 해석하면서 찾아내고, 능동수동, 즉 만약에 분사라면 ing, ed, 투부정사라면 투 플러스 동사 원형, to be, pp인지 뭐 이런 거 구분한다는 겁니다. 해석을 해보고 준동사에 밑줄 그어 있으면 그런 포인트다 라는 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말고. 자, 그 다음에 품사 선택 같은 경우는 이게 형용사나 부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여러분들 지식을 활용해서 형용사라면 형용사의 짝꿍인 명사와 수식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면 되고, 부사가 꾸며주는 것들을 꾸미고 있는지 이걸 보면 되니까 뭘 꾸미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접속사냐 전치사냐를 물어보는 거죠. 접속사에 밑줄 그어 있으면 이걸 접속사, 즉 뒤에 주어동사가 있는지, 전치사라면 뒤에가 명사인지 뭐 이런 거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대명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설마 대명사까지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치? 문법 안다고 전제가 된 거니까. 그래서 대명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이것도 뭐 해석을 해서 이거를 받고 있는 게 단수짤인지 복수짤인지 이걸 찾는 거죠. 복수에는 사람하고 사물 다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관계사에 밑줄 쳐져 있냐라고 보면 이제 해석을 해서 그 부분이 뭐 주어 부분인지 수식 부분인지 이런 걸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어 부분인지 라고 하면 그 자리에 맞는 그 관계사 혹은 접속사가 선행사가 필요한지 안 한지, 그 다음에 뒤에는 완전해야 되는지 불완전해야 되는지, 즉 선행사와 완전 불완전, 선행사와 완전 불완전 이거를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일종의 공식 같은 것들 기억을 잘 하고 있어야겠죠. 문법적 지식. 자, 이런 식으로 문법 문제에 밑줄 쳐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지식을 활용해서 근거를 세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